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에 이제 처음 그 하신 일에 대한 이제 그 내용으로 이시제각에서 이제 11일단의 단조직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항상 그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교당 생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마 이 네트워크 조직의 운영, 그래서 이제 직능적 네트워크,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리고 개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략적 네트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가지의 네트워크 이제 전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직능적 네트워크는 깊이가 중요하고, 개인적 네트워크는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네트워크는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는요, 이 하나라도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이제 안 된다.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제가 지금 쭉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 지고 간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짐 지고 간다. 그래서 짐은 로드 L-O-A-R-D 로드고, 길은 또 로드지요. R-O-A-R-D 로드. 그래서 로드의 짐을 지고 로드 길을 간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균형 감각이다. 균형 감각이 있게 짐을 지면은 힘이 덜 들고, 균형이 없이 짐을 지면은 힘이 엄청 든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계속 흔듭니다. 흔드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흔드는 데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흔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타인이 또 흔듭니다. 그러죠? 항상 가족 관계도 그러잖아요. 계속 흔들잖아요. 그래서 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데서 우리가 이제 그게 로드, 짐을 지고 로드, 길을 간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직능 수행과 직무 수행을 하는 것도 이게 다 지금 우리가 길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네트워크 전략이 항상 적용돼야지만이 균형 있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사막과 똑같습니다. 사막 우리가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시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이 이건 항상 병진하고 쌍수해야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네트워크 전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략도 한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요. 그 직능적, 개인적, 그 다음에 전략적, 이 세 가지가 고르게 딱 이렇게 적용돼서 갈 때에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조직과 집단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시제각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시제각이 제가 거기서 최초법을 설했다 그랬죠. 최초법을 설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교로 말하면은요, 불타가 최초법을 설한 데가 어딥니까? 녹야원이죠. 예. 녹야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 하면. 맞죠? 녹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녹야원. 그래서 이제 관사님도 녹야원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전 녹양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하에서 지금 부처님이 깨치시잖아요. 부다가야. 그래서 제가 부다가야를 부다가 가야 갔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딜 갔느냐? 녹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를 타고 한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녹양원을 가니까는 피골이 상접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리수하에서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었잖아요. 그게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딜 갔는가 하면 녹양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들에게서 이제 양젖을 이제 잡수시고 거기서 원기를 회복하시죠. 회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깨달은 것을 제일 먼저 이제 법을 설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설한 법이 뭐라 그랬죠? 제가요? 예? 아니, 녹야원에서 자, 이 녹야원에서 첫째 설한 것이 하엄시. 하엄시예요. 하엄경을 설했다 이 말이죠. 이게 21일간을 설합니다. 21일간을요.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게 하엄경 설해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이제 두 번째 설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아함시. 아함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아함시는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죠. 다란이가 많다고. 다란이가 많다는 것은요 주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뭔가 주문을 좋아합니다. 왜 주문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주문 자꾸 외우면은 생긴다. 그래서 종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주문입니다. 거기서 주문 자꾸 외우면은 좋다, 위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아함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금 이제 알아듣거든요. 자꾸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함, 방등시, 방등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반야시. 제 책이 날라가다. 반야시. 반야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제 반야경 개통을요. 그래서 이 반야시를 몇 년간 설한 거면 21년간 합니다. 올해, 그게 지금 그 부처님의 설법의 주 내용은 사실은 반야경에 들었는 거예요. 반야경 개통. 그래서 건강경이 금강반야 바라 밀다경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요약한 것이 반야심경 있죠. 그것이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21년간을 설하시는 거예요. 이 반야시를.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선종의 주경이 됩니다. 선종. 모든 선종들은 어디에다가 줄을 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반야경에다가 줄을 대고 있는 것이 선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이제 지혜가 자꾸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경설 할 때 보면 수부리하고 착착착착착 대답하는 주고받고 하는 거 보면 시원하죠. 그렇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으니까 마지막 설한 것이 뭔가 하엄천태예요. 천태시. 마지막 이제 하엄천태시 이렇게 이제 설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엄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녹양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열반하신 데가 어딥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곳.
발자. 아, 지금 우리 정전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게 뭔 뜻인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예. 그렇게 하면 다 하시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셨죠? 자, 그걸 보세요. 이 녹야원에서 이 발자예요. 발자.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게 뭔가 하면 아함, 하음, 아함, 방등, 반야, 합천태. 이게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49년간의 부처님의 49년간의 설법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녹야원에서 발자까지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설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어두여목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신이 일세 평생을 설하신 내용들을 싹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죠? 나는 설한 바가 없다. 법을 설한 바가 없다. 그게 뭔가 하면요. 무상의 극치죠. 상이 없는 것의 극치에 도달돼 버린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부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거에 비유를 하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법을 설한 곳이 어디냐? 이시제각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시제각이요. 거기서부터 뭔가 하면 최초 법을 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금 조단을 하셨잖아요. 원기원년에. 그렇게 조단을 하셨으니까 가시면서 그 당시에 설했던 법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최초 법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우리 정전에 나오죠.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이시제각은 이제 불교의 비유를 하면 녹야원과 같은 곳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의 첫째는 뭐냐? 첫째 정신은 뭐 그동안에 건금저축, 이소성대 뭐 계속 사무위원 다 이게 했습니다. 일심합력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하신 것은 뭔가 하면요. 조직을 만드신 거예요. 맞죠? 조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교단에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을 운영하는 마인드를 우리는요 익혀야 돼요. 그 마인드를 익히지 않고 그냥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중요성을 여기서 지금 이시제각에서 이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제 우리는 다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시제각에서 이제 조단을 통해 가지고 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것은 비문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건교사업원 평지조산이라 그랬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건교사업원 평지조산이라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두 번째 하신 일입니다. 건교사업의 두 번째요. 자, 건교사업. 평지조산. 첫째가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조단이다 이 말이죠. 조직이. 건교사업의 첫째는 조직이고 이제 그 조단. 단을 10인 1단의 단을 만드신 것을 제가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건교사업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교사업의 두 번째. 건교사업의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저축조합이에요. 자, 저축조합.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저축조합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하신가 하면요. 1917년 시작한 것이요. 1917년 원기 2년입니다. 저축조합은요. 1917년 16년에 대각하시죠. 1916년에 대각하시고
그다음에 원기 2년. 원기 2년이 8월경. 이제 그 전까지는 뭔가 하면요. 이제 저 이시제각에서 조단하시고 이거 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거 해가지고 8월경에 원기 2년 1917년 8월경에 이제 뭔가 하면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축조합을 만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8월경에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시작할 때는요. 지금 정산종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8인 다른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한 40여 명 있었다 그랬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드신 것이 뭔가 하면요.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겁니다. 아니, 종교가 시작하면서요. 원불교의 최초 이름은 뭡니까? 어이죠. 저축조합이죠. 맞죠? 원불교의 최초의 이름은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저축조합이에요. 자, 이게 저축조합이요. 그래서 이제 저축조합을 이제 지금 8월경에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8월경에 이제 이거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뭐를 지금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저축조합이거든요. 저축조합이거든요. 이게 조합을 만드는데 이 보통 조합 그러면은 우리 지금도 조합 많이 있죠? 농협협동조합 뭐 이런 조합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합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조합은 뭐와 관계됩니까?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 이 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를 하는 것도 개하죠? 개하는 것도 말이죠. 얼마씩 내갖고 이번엔 이 사람 가고 이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네 그런 거. 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조합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저축조합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대가가를 가지고 이게 정신운동을 하잖아요. 정신을 깨치시잖아요. 이런 분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제각에서 그렇게 좀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또 시작하시는데 조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모으자.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을 모으는데 이게 이제 돈 모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조합금 아닙니까? 조합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합금을 어떻게 모으는가 하면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모으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조합금을 우리가 이제 모아야 되니까. 자, 그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제 보험비 뭐 이런 얘기 했죠? 우리 보험비 지금도 내죠?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하면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조합금에서 보험비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보험비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은 갚을보자 이 보험비. 이 보험비 이렇게 했죠?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보험비라고 안 했어요. 예. 시미 그랬다 이 말이죠. 이 시자가 뭔 시자입니까? 예? 떼시? 숟가락시. 숟가락시. 예. 숟가락시예요. 시미가요. 숟가락시. 이 숟가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조합원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밥을 할 이제 식구들하고 하잖아요. 할 때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 덜 먹어 갖고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 숟가락 덜 먹어갖고 생명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게 단원들이 뭐라고 하면 그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먹자. 한 숟가락씩 먹자. 이래갖고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이거를 이제 지금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술, 담배 안 먹어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생명하고 바꾼 거라니까요.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생명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참아갖고 그 돈 우리가 조합금으로 내자. 이거 보세요. 우리 교단은요 어떻게 생긴 교단인가 하면요 술, 담배 참고 한 숟가락씩 이거 하고 이래갖고는 시작한 교단이에요. 이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지장, 생명하고 비교를 했다 이 말이죠. 비교를 해도 아주 멋지게 하셨죠 대중사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도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도의 방편 아닙니까? 제도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쉽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금년학교 있죠? 담배 못 끊어갖고 지금 엄청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자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못 끊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저는요 지금 술 입에도 안 됩니다. 왜 입에도 안 되는가 하면 술이 안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술은 그것이 말이죠 알코올이니까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혈압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아직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금년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술꾼들이요 주막집을 앞을 지나가자면요 엄청 괴롭답니다. 왜 괴롭겠습니까? 술꾼들이 주막집 앞을 지나가자면 엄청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가서 한 잔 먹고 싶은 거. 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생님이 말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주막이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러고 가다가 내 이놈 하더래요. 자기 혼자, 당신 혼자. 내 이놈 하더래요. 그러더만 한참 있다가 그렇지. 그리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니까는 내 이놈 또 하더래요. 그러고 또 몇 걸음 가서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최초의 형성은 어떻게 됐느냐? 조합금이 이게 뭔가 조합금이요. 조합금 어디 갔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공금이에요 지금. 맞죠? 지금 공금 아닙니까? 교당에 모여진 돈 이런 공금 아닙니까? 조합금 아닙니까? 다 여기서 지금 돼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 공금이거든요. 그래서 공금을 관리하고 쓰는 사람은 그 공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조합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면서요.
제가 이 조합금을 이렇게 저촉조합을 만든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검주검련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허례 폐지. 그러죠? 허례 폐지. 허례 폐지. 이거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전형적인 이제 그 허례 폐지의 전형적인 의석이 주산종사님, 주산열애이시죠? 이 어른이 말입니다. 하고 당신 따님하고 혼사를 시켰거든요. 혼사를 안 시켰습니까? 박길선 사모님. 그 당신 따님이거든요. 대종사님 따님 아닙니까? 혼사를 딱 시키는데 헐 예물 같은 거 일체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두루막 싹 시쳐가지고 푸스에다 좀 싹 해가지고 그대로 입혀가지고 두 사람을 뭡니다. 여기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허례폐지. 이걸 이제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아지면은 그거를 조합금으로 내거라. 이제 단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이제 조합금을 지금 계속 이제 모읍니다. 이제 조합금을 이제 모으는데. 자, 그러면은요, 지금 지금 요런 그 상황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이 저촉조합의 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운동. 첫째는요, 사회운동. 측면에서 저촉조합의 사회운동 측면에서 저촉조합의 의의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촉조합은요, 이제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금융조합이거든요. 돈 모으는 데 아닙니까? 이제 돈 모으는 데가 이제 저촉조합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 목표가 뭔가 하면요, 이 조합의 공동 목표는 뭐겠습니까? 공동 목표. 예. 아이고, 이것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은요, 부의 축적이에요. 그렇죠?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부를 자꾸, 우리도 하여간, 개인도 저축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축적이 이제 공동 목표예요. 그 조합이 지향하는 공동 목표가 뭔가 하면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제 부를 축적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보통 그 부의 축적은 그것은 부의 축적이거든요. 부의 축적인데, 우리 저축조합은 말이죠. 성격이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들의 조합하고 우리 저축조합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이 당시 말입니다. 이 지금 저축조합이 생길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운동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지 저축조합 운동의 사회적 그 측면이 드러나게 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항상 우리는요, 대종사님께서 뭔 일을 하나 하셨잖아요. 하셨으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은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본질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운동들이 모두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1929년에요) 민족경제 자활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이 생겨요. 물산장려운동.
1929년. 우리보다 훨씬 뒤죠? 훨씬 뒤에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민족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민족 경제. 이것도 좋죠. 대단히 좋은 의미로 지금 이거 운동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물산장려운동. 그게 좋은 것만 제가 이제 지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실천됐다 이 말이죠. 그 뒤에지만도 대종사님 저축조합운동 하신 그 뒤에 일이지만도 이런 물산장려운동이 민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 당시에는 뭔가 하면 일제강점기입니다. 맞죠?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경제를 살려야지만 우리 민족의 사람은요, 어디로 모이는지 압니까? 돈 따라 모입니다. 맞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요, 사람 모입니다. 또 사람이 모이면 돈이 생겨요. 맞죠? 그래서 돈과 사람은요, 아주 지극히 이게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민족 경제를 이거를 말이죠, 살리기 위한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어난 장려운동보다도 우리 저축조합운동은 몇 년이 빨랐습니까? 10년이 빨랐어요. 10년이 빠르게 대종사님께서는 저축조합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을 앞서서 지금 실천을 하신 것이다. 이럴 때 저축조합 대단하죠? 이거 알았습니까? 그동안에? 몰랐어요. 예. 그런 게요, 이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도요. 3.1운동 이후에 그 뒤에 3.1운동이 언제 일어난가 하면 1919년이죠. 3.1운동이 일어나는데 3.1운동 이후에도 자, 3.1운동이 손병희 선생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종교인들이 주가 돼가지고 지금 33인이 3.1운동 만세사건이 일어났죠. 이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때부터 우리는 건국일이다 아니다 지금 논란 많죠.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일어났는데 이 지금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도 이런 운동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3.1운동 자체가 말이죠. 만세사건 아닙니까? 자, 만세사건인데. 이게 그 뒤에 합시다. 예, 이제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조합금을 만들 때 보험미하고 심의, 금주금년, 흐레 폐지, 지금 이거 다 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금 요런 실천은 뭐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생활 개선 운동이에요. 맞죠? 생활 개선 운동이에요. 사람들이요, 사는 데 있어서 타성에 젖어서 살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을 지금 말이죠.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조합금을 핑계대 가지고 이거 뭔가 하면요. 생활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대중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운동을 효과를 대종사님께서는 그걸 이미 지금 내다보시고 이 저축조합을 만드시 가지고 조합금을 이렇게 우리가 내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거 확신. 자, 생활 개선 운동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습관적 생활을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냥 그거 지금 생각 안 하고 행했던 그 관례, 이 관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그와 같은 효과를 이 저축조합을 통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시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이게 생활 개선 운동이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조합금이라고 하는 공동기금.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돈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내갖고 모여지면은 그 돈이 지금 그 위력을 발휘하죠. 근데 흩어져 있으면은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못하죠. 안 돼요. 근데 조합금이라고 하는 공동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조합금을 가지고 당신께서 이미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이 다 있었을까? 계획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이미 앞을 내다보시고 이게 뭘 해야 된다 하는 걸 다 하셨기 때문에 공동기금, 공동부. 자, 공동의 부를 추구하신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삽니까? 개인의 부에 집착돼 살죠? 개인의 부에 집착돼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합을 발전시키고 하면은요, 공동의 부를 우리가 축적하는 것이죠. 축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 부를 지향해 나가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조합금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다보시고 이 저촉조합 운동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것이 제가 사회적 운동 측면에서의 저촉조합의 의의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의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의의는요, 저촉조합 운동의 의의는요, 종교적 측면에서 저촉조합의 의의, 종교적 측면에서. 이건 사회적 운동 측면에서, 이건 종교적 운동 측면에서 이제 저촉조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명을 이제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자, 이 당시에 그 종교 상황을 또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내다봐야 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종교 상황을 내다보지 않으면은요, 이 종교적 저촉조합이, 왜 대종사님께서는 사실은 종교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교 만드시려고 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지금 저촉조합 아닙니까? 그게 이것이요. 그 저촉조합이 종교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요. 자, 이건 뭔가면요, 이 저촉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합금이 돈이 생기면요, 이 대종사님과 이 단원 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공동체 의식이. 자, 공동체 의식. 이게 이제 돈이 없으면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거 하고, 돈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정성 들이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정성이 많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없이 하는 것보다도 조금이 얼마 모여졌다고 하니까는, 아, 이제 얼마 모여졌네, 얼마 모여졌네, 이런 지금 기대가 자꾸 지금 갈 거 아닙니까? 이게 기대를 가면서 자꾸 그 조합에 향하는 마음이 자꾸 깊어지겠죠?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유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조합원들을 말입니다. 이제 단원들을요, 조합원, 이제 앞에서는 단원이고 여기서는 조합원이죠. 이 조합원들을 말이죠, 이게 결속시키는 하나의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저축조합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자, 그렇게 이제 결속이 이제 됩니다.
이제 결속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상황의 그 시대적인 이제 상황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 종교적 측면입니다. 예. 자, 유교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기성 종교에 대해서 유교가 어떤 상황이었나, 이제 어떤 상황이었나 하는 것을 이제 자, 조선조 500년간 완전히 유교의 틀 속에서 잡혀갖고 살았죠. 우리 지금 500년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제 고려는 뭡니까? 불교였죠. 불교가 이제 조선조 개국을 하면서 유교로 지금 바뀌죠. 유교가 이래가지고요. 이제 유교가 지금 했는데 참 불교가요. 조선조 500년간 탄압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탄압을 엄청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받았는가 하면요. 스님들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스님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뭔가 뭐 하인 취급받는 거예요. 천민이에요. 그러고는 선비, 유학자, 이것 위주로 지금 조선조 500년이 지금 이끌어져 왔잖아요. 자, 그렇게 왔다. 그 결정적인 예가요. 제가 지금 하는데 순천 송광사 있죠? 송광사 절이 그거 이제 지금 3대 사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뭔보 사찰이죠? 성보 사찰이죠. 예. 이제 불보 사찰, 법보 사찰, 성보 사찰. 이게 이제 3대 사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놈에 가면은 또 절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대체성들이 하는 절들이요. 근데요, 그거 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학자가 사인교를 타고 딱 있으면 그 사인교를 매는 진꾼 있잖아요. 진꾼을 누구를 동원하는가 하면 스님들을 동원했어요. 그 갖고는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송광사 스님들이. 그러면 저쪽에 있는 스님들이 와갖고 또 교대해가지고 또 메고 가요. 이렇게 대접을 받았대. 이 인간 대접 받을 것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유교가 말이죠.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다가 18세기, 19세기 와가지고 유교 국운이 쇠약해지잖아요. 국운이 쇠약해지면서 유교가 뭔가 하면 이론 유학에서 실학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실학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